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가 받는 운동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회전 반지름, 그리고 두 번째는 각속력, 세 번째는 주기에 대해서 논해볼 거예요. 자, 이게 학습 목표예요. 다들 이해들 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보세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머릿속에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대전 입자를 어떤 속도를 가지고 넣어보세요. 이해드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과 대전 입자의 속도의 방향은 서로 직각 90도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입자는 자기장 속에서 어떤 운동을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현상을 생각만 할 수가 있다면, 상상해낼 수가 있다면 모든 문제는 쉬워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을 거라고 믿고, 자, 저는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 균일한 자기장이에요. 균일한 자기장은 지금 이것처럼 칠판면을 안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칠판면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으로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정원화도 두 종류일 거야. 양전화도 있을 수가 있고 음전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양전화가 있을 때, 음전화가 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떤 임의의 속도로 그냥 지금 간단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 실제 이거는 어떤 운동이 돼야 되냐면 원운동이 돼야 돼요. 그걸 만약에 상상을 여러분들이 했을 수가 있다면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원운동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플레밍의 법칙을 쓰면 돼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쓸게요. 그러면 자기장은 먼저 요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전화가 쭈루루 와서 여기까지 왔어. 속도를 가지고.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장은 안쪽으로 들어갈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속도의 방향은 이쪽일 거예요. 힘은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휘어질 거예요. 그럼 이 점에 오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은 어떻게 될까? 이 점은 손으로 하기 힘들지? 힘들면 왼손으로 하기 힘들면 오른손을 갖다 대면 돼요. 서로 양전화일 때 서로 이렇게 동치라고 그랬지? 그러면 오른손을 갖다 댈게요. 오른손 입장에서 보면 자기장은 여기 손가락 4개 방향 뚫고 들어갈 테고 얘가 속도 방향이에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손바닥면이니까 아래쪽으로 받아요. 이 점도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받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직각으로 들어온 양전화는 틀림없이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음전화가 들어갔을 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음전화는 어떻게 해야 돼? 음전화는 이렇게 하면 되지? 얘가 양전화라면 이게 음전화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얘를 갖다 댈게요. 그러면 요 점은 음전화가 이렇게 쭉 와서 이 점까지 왔어. 그럼 틀림없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여러분들 쪽으로 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도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힘은 위쪽으로 갔지? 그치?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왼손을 사용해서 또는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해서 또는 오른손으로 다 하기 힘들면 이렇게 왼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양전할 땐 이렇게 음전할 땐 이렇게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용해서 한번 쭉 추적을 해보세요. 꼭 한번 추적을 해봐요. 그게 실제 과학이에요. 그리고 전화의 방향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원운동을 하는지 한번 실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가락 모양이 좀 불편하더라도 꼭 한번 해봐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원운동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그 뒤부터는 모든 것들은 술술 잘 풀려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기술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 설명을 쭉 하면서 하나 조건을 들었어요. 어떤 조건을 들었냐면 양전화의 속도 방향과 자기장이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 쓸게요. 속도 방향과 그리고 또 하나 자기장 방향은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수직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이 실험을 여기다가 기호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호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등호를 써준 다음에 그 뒤에 여기 자기장 있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속도를 가지고 전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속도를 가지고 전화가 움직이고 있대. 그러면 힘을 받는데요. 그러면 힘을 받는데 이게 자기력이에요. 어느 쪽 방향이냐고?
이게 방향이에요. 이거 손가락으로 했던 이렇게 지금 빨간 색깔 벡터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호 처리해서 수식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우리 목적에 맞게 단순하게 바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향이 수직이래, 수직. 그치? 방향이. 그 점을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조건을 쓰게 되면은 크기로 쓸게요. 얘는 원래는 QVB에 여기에 사인 세타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성분을 여기 화살표에서 이제 내려서 쭈루룩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봐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사인 세타가 수직이기 때문에 90도가 돼요. 90도가 되니까 얘는 결국에 어떤 꼴이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이 될 테니까 QVB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실험으로 돌아가서 관찰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입자의 운동은 어떤 경우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역학적으로 보면은 줄에다가 돌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 이 운동하고 똑같아. 그치? 무슨 얘기냐면 구심력을 받는 운동하고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뉴턴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심력을 받는 운동. 다시 말해서 구실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는 구심력이죠.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기술할 수가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일 첫 번째 뭘 구한다고 그랬어? 회전 반지름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지름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회전 반지름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식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R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쵸? 위쪽에 mv 질량과 속도가 나오고 여기 전하가 나오고 자기장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게 반지름에 관한 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이클로트론 공식이라고 해서 유명한 식이에요.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약간 응용성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 응용성에 의해서 하나가 물리 실험 장치에서 양자가속기 등등등을 만들어서 뭐 소립자나 또는 우주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입자가속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바로 거기에 기초가 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시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이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을 만들었으면 꼭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봐야겠지?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의미 부여는 지금 여기 보면은 질량이 있어요. 질량은 반지름과 비례해. 그런데 이거는 아주 단순해요. 간단해.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역학적으로 보면은 반성을 뜻해요. 그렇지? 반성을 뜻해. 근데 반성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반성은 운동의 방향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잘 휘려고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관계예요. 질량과 여기 반지름 사이의 관계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질량은 반성이라는 생각만 하면. 그리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잘 휘려고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전하가 있어요. 전하는 스칼라량. 여기서 일정한 전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여기 B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의 크기에는 지금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 실험에서 가다 보면 쉽지? 왜냐면 지금 이 전하를 휘게 만드는 거는, 휘어서 원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는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쓰면 쓸수록 더 쉽게 휘게 만들겠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바로 그게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등호를 중심으로 한번 의미 부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두 개 입장으로 비례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것 입장으로 쓸게요. 비례, 반비례 입장으로 잠깐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비례하는 거는 지금 MV야. 그래서 아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MV는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 입장으로 한 번에 쓸게요. 그래서 운동량 말해서 MV에는 비례를 해요. 그리고 반비례, 자기장의 크기에는 반비례를 해요. 자기장 크기에는 반비례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의미 부여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어떤 걸 구해야 돼? 맞아요. 아까 각속력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각속력을 계산을 할 거야. 각속력을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먼저면 각속력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로 보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선속도하고 여기다 거리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에 이러한 공식이 하나 생겨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그러면 이 식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각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거리로 나눠주면은 얘가 각속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리는 위식에서 구했어.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렇죠? 위에서 구했으니까 이해갔죠? 각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래쪽에는 질량만 남을 테고 위쪽에는 이렇게 전하고 자기장의 크기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속력이에요. 물론 이 입장을 다른 말로 각진동수라고 해도 돼요. 각진동수. 물론 그러려면은 진동수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여기 참고로 보면은 얘를 이렇게 진동수 입장으로 다시 말해서 2파이 F라고 하는 요꼴로 이용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어요. 요꼴을 이용해서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값은 같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입장을 기술을 할 거냐면은 이제 주기를 구할 거예요. 세 번째 주기를 구해야 되는데, 주기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주기에 대한 식은 잘 생각이 안 나면 이거는 하나 상상을 해보면 돼요. 어떤 상상을 해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운동장 가운데에 서 있어. 그런데 그 운동장은 원형으로 돼 있어요. 원형 운동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원형 운동장을 여러분들 친구가 뛰고 있어.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운동장 가운데에 서 있어. 그런데 운동장은 원형이에요. 여기에 친구가 일정 어떤 속도를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정의는 한 바퀴 도는 동안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틀림없이 한 바퀴 도는 거는 친구의 속도와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될 거야. 이 그림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걸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운동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 처리하면은 얘는 2파이 R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달리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빠른 친구는 주기가 짧을 테고 속도가 긴 친구는 주기가 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속도로 나눠주면은 주기에 대한 식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약간 단순하게 시킬 거예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관계 사이를 이렇게 구했어요. 선속도와 각속력 사이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거리는 없어지게 되니까 얘는 이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2파이에 이렇게 오메가 꼴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그러면 왜 이꼴로 바꿨냐면은 여기에 위에서 구한 여기 지금 입장에서는 각속력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각속력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주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였냐면은 결국에 이게 주기였으니까 위에서 구한 값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 파이에 여기 질량이 위로 올라가서 m이 남을 테고 여기는 q에 이렇게 b가 남는 텀으로 여기 자기장이 남는 텀으로 남게 될 거예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쉽지?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다 유도를 했으면은 이제 똑같이 여기 또 한번 여러분들이 뭐를 해봐야 돼? 이 두 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각속력과 주기는 여기서 입자가 들은 이 속력, 크기로만 말할게요. 그래서 입자가 들은 속력과 궤도 반지름에 무관하다는 식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속력이나 반지름 R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각속력과 주기는 의미가 뭐냐면은 속력과 입자의 속력, 물론 입자예요. 입자 속력과 또 하나 반지름, 그냥 궤도라고 쓸게요. 궤도니까 궤도 반지름에 무관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사이클로트론이에요. 아까 말했던 입자 가속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어떤 걸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는 속도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90도라고 그랬어. 그런데 어떤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임의 방향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임의 방향으로 이렇게
개념을 바꿀 거예요. 이 개념을. 여기 직각에서 여기에 있는 직각 위의 방향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그림을 자기장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거나 나오게 그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장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칠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랬을 때 임의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어떤 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있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직각이 아니지? 아까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갈 때 다뤘죠? 그런데 지금 임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더 일반적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임의의 방향은 여러분들은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양쪽 두 벡터로 이렇게 성분분해를 해서 요 임의의 방향인 벡터를 두 벡터로 나눠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호를 여기를 의미부여를 할게요. 여기를 지금 보면은 속도와 자기장 사이가 평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속도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인 벡터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도는 여기가 아마 세타가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장의 방향과 직각일 때 이때는 입자는 무슨 운동을 해? 전하는 무슨 운동을 해요? 맞아요. 전하는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직각인 경우에는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또 하나 경우 그러면 입자가 그러니까 전하가 자기장의 방향과 수평일 때는 어떻게 될까? 전하 방향이 이렇게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게 전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이 두 방향이 서로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속도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은 아무런 영향도 안 주지? 그치? 맞아요. 아무런 영향도 안 줘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의의 방향이라고 했던 여기에 있는 속도 벡터는 두 가지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쉽게 말해서 먼저 직각 방향을 가지고 있는 속도 요소는 틀림없이 얘를 원운동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평 방향이 가지고 있는 속도 성분은 틀림없이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속도로 지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원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되겠지? 이들이 봤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나선 운동이 돼요. 나선 운동이.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할게요.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약간 축을 이렇게 삐뚤어 그릴게요. 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자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임의의 속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얘가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입자는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 모양이 돼요. 그리고 진행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같아요. 자, 이해를 봤어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것처럼 실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절대로 잘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보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에도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80년 학생은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만 잠깐만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궤도 반지름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먼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속도는 반지름에 비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궤도 반지름과 주기는 비례하지 않아요. 주기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걸 이용해서 사이클로트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대전체를 두르게 되면 입자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입자가 이만큼 원운동을 해서 봤을 때 이만큼 사이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줘요. 여기 딱 봤을 때 입자를. 그럼 전기장 때문에 전하는 가속을 할 거예요. 가속을 수행할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이 앞단보다는 여기에서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궤도를 더 크게 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반지름을 갖다가 가속을 시키면 더 멀리 큰 원을 그릴 거야. 큰 원을 그리고 왔어요. 또 가속시켜. 그럼 더 큰 원을 그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서 전기장으로 가속을
가속을 정확한 타이밍에 시켜준다고 한다면 얘는 점점 이렇게 더 크게 움직이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반지름을 짧게 여기까지 돌아오든 아니면 돌아와서 반지름을 크게 돌아오든지 간에 여기 보면은 반지름과 주기 사이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지름과 주기 사이에는 관계가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반지름을 크게 돌던 짧게 돌던 크게 돌던 같은 주기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마다 전기장을 계속 걸어주게 되면은 얘는 계속 가속을 받게 되는 구조가 돼요. 이게 사이클로트론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이 얘기를 한번 잘 상상을 해보고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게요.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